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이진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에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코스닥의 낙폭은 좀 커지고 있고 환율의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들 전략 고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AI 반도체 중심으로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대감 삼성전자의 고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온 트리거 요인들 HBM으로 얼마 정도 커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 이 분위기 자체에는 조금 더 낙관해도 되는 걸까요? 자, 탑2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대표님, 삼성전자 잡고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고점이 나오면서 12만 원 그리고 그 위로까지의 시장 기대가 좀 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HBM 이야기도 했지만 매출 전년 대비 3배 급증할 것이다. 아직 저평가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증권사에 대한 저평가 조금 더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는 이슈인지, 그리고 오늘 만들어낸 고점에 의미는 있는지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충분히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변동성 그리고 부담스러운 환율 구간에서도 이렇게 11만 원 돌파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지금 HBM4 관련돼서도 뭐 테스트 관련돼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삼성전자의 이점을 좀 생각해 보면 파운드리까지 있다 보니까 설계 그리고 메모리 패키징까지 이렇게 턴키 솔루션으로 공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결국 HBM4 쪽에서는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뭐 원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들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이쪽 관련돼서는 좀 더 매력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만큼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뭐 누가 더 좋다라는 의미보다도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3 12단이라든지 좀 밀려 있었던 HBM 시장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다시 되찾고 오히려 시장에서의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대도 같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이 메모리 관련돼서는 매일매일 안 좋은 이슈는 없고 좋은 이슈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너무 올라가고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위험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AI 관련돼서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됐고, 메모리 쪽은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확인하면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미도 있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쪽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워낙 어제의 의미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이 발걸음에 관심 높으실 듯해서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비슷한 결의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랑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점도 주시해야 될지, 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불을 뿜었고 소부장이 일제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요. 미묘하게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포인트도 주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인 큰 틀만 보고 가도 이상무일까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은 여전히 이상은 없습니다. 네. 앞서서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엔비디아의 루빈 제품이 나오거든요. 이 루빈 제품이 기존 제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CPU 부분에 소캠이 들어가는 이제 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부각이 된다 했었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혹은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까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서 더 얼마나 벌어야 된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본다면 그들과 버금간 혹은 그들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방향성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센티멘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나요? 라고 하면 굳이 이유를 찾아봤을 땐 두 가지죠. 연휴를 앞둔 관망세. 근데 이것도 핑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했던 게 바로 크리스마스 전 5거래일, 뒤 5거래일을 말하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면 지금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그럼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일까요? 네, 환율에 대한 압박이 좀 과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의 수급의 연속성이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팔았어도 네. 기관이 선물해서 방어를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보니 쉽사리 지금 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나 아니면 일부 대형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지금 숨을 쉴 공간이 없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하루 만에 등락폭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다. 마이크론을 보았듯이 충분히 실적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 저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그냥 접어두시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센티 측면에서 환율 한 번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 장중에 또 한 번의 고점 노크 그리고 이번 주에 관련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그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네. 그리고 시장에 나올 변동성은 딱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수급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화의 약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강세에 의한 대다수의 지금 그 환율에 대한 시장 흐름을 다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만약 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 투자자들의 손에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엮여 있는 매도 물량의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발작적인 변동성을 좀 줄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만약에 비중을 늘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순간이 만약에 왔을 때 불편하시더라도 좀 공포스럽더라도 그때를 이용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4월에 1,487원 정도였으니까 그 고점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전략 고민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아니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좀 덜어낼까요? 이렇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꼭 갖고 계시다가 만에 하나 1,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 압박이 오게 되면 그때 낙폭을 저는 이용해서 다른 곳을 볼 때가 아니라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 그러니까 수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500원대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워낙 시장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이슈 측면 하나만 더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쪽은 이야기 어떻게 저희가 풀어가면 될까요? 최근에는 마이크론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재은 대표님, 엔비디아 행보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도 살펴주세요. 중국에 풀릴까? 중국을 뚫는다면 조기 공급이 추진될 경우의 수를 본다면 우리 반도체 탑2를 중심으로 한 상단이 더 열리게 되는 걸지 어떤 전략을 저희는 감안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상단이 더 열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코스피 5천 가려면 중국 시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만큼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의 추가적인 시세를 충분히 더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긍정과 긍정의 이슈만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도 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소명이 나오고 구체화되는지 저희는 계속 뉴스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오늘 펀더멘털 이야기와 환율 측면 좀 바라봤습니다. 좀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 이야기를 최근엔 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한다면 신재생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파벳이 인터섹트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이 국내 시장에서도 좀 살아나기 시작한 듯한데요.
관건은 연속성이겠죠. 이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태양광 쪽 이야기 해볼게요. 마침 원픽이 여기에서 나오기도 해서 그 종목은 잠시 후에 조금 숨겨놓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게만 본다면 이 미국발 이슈로 태양광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우리 증시 역시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가정을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최근에 관련주들 동향을 보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퍼스트 솔라, 우리나라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대표적인 또 세 기업이 있잖아요. 뭐 하나솔루션, OCI홀딩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그중에 제가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게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고 맞아요. 올해 초 대비해서 이들은 거의 뭐 50%, 하나솔루션을 좀 제외하고는 50% 이미 올라온 상황이라서 태양광주들에 대한 관심은 시작한 지가 꽤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나왔던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7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 다 안겠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미국 기업들은 인수를 할 때 그 부채가 있으면 이걸 구주 신주를 나눠서 최대한 그걸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도 떠안겠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딜의 마무리가 2년 뒤, 3년 뒤가 아니라 3, 4개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에 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하고 그만큼 전력을 빠르게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 생각을 들어서 이들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단순히 그냥 한번 보고 쓱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에너지 인프라를 봐야 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간밤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 체크를 할 게 있습니다. 그 풍력 에너지 공장 건설 다시 재시행을 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다시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막 쏟아졌었어요. 이게 근데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한번 나왔거든요. 동일한 기가와트수를 생산을 함에 있어서 이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태양광보다 풍력이 2배 이상 길다 보니까 똑같은 기가와트수의 제품을 뽑는다 하더라도 단가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난다. 풍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원전은 어차피 방향성이 이미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남은 태양광과 풍력을 비교를 했을 때 풍력보다는 결국 태양광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서 원픽을 질문 드리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원픽이 나왔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일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내수 정책 한다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쪽이 이제는 아니고 다른 쪽을 보셨습니다. 이제 타이밍을 이쪽으로 보시는 이유, 그리고 디테일 설명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쪽을 본다기보다 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그 주의 경고 딱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OCI홀딩스를 저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기업은 낙폭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비중국산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찾을 기업은 바로 OCI홀딩스임은 분명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주의 딱지가 붙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불편하다면 폴리실리콘 공장 재가동 그리고 가동률 자체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OCI홀딩스의 오늘의 종가도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중요 포인트는 퍼스트솔라의 주가 차트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OCI홀딩스도 11월 3일 날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을 15만 원을 좀 드리지만 저는 15만 원 도달 시에 만약 거래량이 풍부하다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기기를 보았다시피 그런 추세 연속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11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만 원 거래량이 실리는지 체크해보자라는
있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풍력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조명을 해볼까요? 악재성 요인 그리고 모멘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재은 대표님, 오늘 풍력 쪽은 약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해상 풍력 스톱을 외쳤기 때문인데 이 미국발 이슈로 오늘 하락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호재성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하나오션 쪽에서 신한호의 해상풍력 도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발 노이즈로 내렸다면 국내 모멘텀으로 오늘을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지 이 재료들 분석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기회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론 미국발에 대한 모멘텀, 지금까지 풍력주들이 시세를 강하게 뿜어냈을 때를 한번 뒤돌아보면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미국발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가 좀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을 때 그때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갔다라는 점이고, 우리나라 풍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올 때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좀 잘 잡힐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해외 쪽의 정책에 관련된 모멘텀 쪽으로 좀 더 힘을 받아가는 저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대선 테마 했을 때는 또 한동안 에너지 관련돼서 좀 반짝 신재생 쪽으로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시기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뭐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국내에서도 지금 신재생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오늘 거래량이 일단 막 터지면서 하락폭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국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너무 비중이 크지 않은 가운데 약간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포인트를 보면은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리는지 오르는지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포인트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쪽으로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조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중심으로 어제는 좀 기대감 영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발언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화와 미국 해군함 건조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화는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조선주의 호재다라는 논리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화 쪽의 호재다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포인트는 콕 집어서 좋은 회사 하나? 하나를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봐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볼 거냐? 그러면 콕 집은 기업을 봐야지. 그럼 하나오션이네요. 굳이 다른 거를 지금 볼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은 프리기탐이라고 하는 대형 선제, 그러니까 이게 선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뿐더러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밖에서 나와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하나의 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그 도크에서 만들 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뉴스 기준으로 보면 하나오션을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뉘앙스가 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의 상승에 확실한 명분이 되는 것은 공감은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저는 일단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주를 봤던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신조선가와 중고선가가 같이 올라가야 여기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받쳐줘야 슈퍼사이클의 이제 완성이라고 보는데, 지금 신조선가랑 중고선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승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이 아니라 뉴스 모멘텀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이미 시세가 좀 나올 만큼 벌써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 이게 단순히 그냥 뉴스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네.
원래 보통 이런 뉴스가 올해 1분기에 2분기에 나왔으면 이미 기자재 쪽은 상한가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좀 있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의 시세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뉴스 모멘텀으로 그치는 단기간 시세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이 과한 것일까? 단기에 끝날 것인가? 일회성일까? 이거일 것 같아서요. 이재은 대표님께도 점검 부탁드려 볼게요.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어떠세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의 연속성까지도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잠수함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부각된다면 스토리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13% 오릅니다. 어떤 위치라고 어디까지 왔다고 보실까요? 저는 좀 더 긍정의 시각을 좀 열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군함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지금 결국에 이쪽도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워낙 이쪽으로 미국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뤄낸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는 우리나라 하나 쪽을 또 언급을 했고 이런 선택지에서 점진적으로 좁혀져 있는 가운데 지금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문을 닫았지만 이제 문을 다시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겠다라는 발언도 나온 만큼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시기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심리뿐만 아니라 좀 더 명확해지는 그림 자체가 봤을 때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LNG 관련된 뭐 프로젝트 운반선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주 잔고가 워낙 좀 탄탄한 쪽이다 보니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안전한 선택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미국 쪽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좀 긍정의 시각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하나오션이 오전까지만 해도 저도 힘이 생각보다는 좀 약한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오후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60일 이평선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걸 모두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0일선의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 쪽으로 저는 수급이 좀 더 붙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 관련돼서는 물론 지금 하나오션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뭐 다른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슬슬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쪽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한정에서 있는 이슈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안 이 방식 어떻게 되는지 주시해보자라고 저희 랭킹5에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주장해온 그 로드맵대로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강명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오늘 동반해서 현대중공업도 상승이기는 합니다. 벌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음표긴 합니다만 하지만 결국은 사이즈가 크고 만약에 트럼프 말 이슈가 화려한 겉감이라면 이런 구축함은 단단한 안감 그러니까 일거리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기도 하잖아요.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 쪽도 계속 모멘텀이 있다라고 가정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HD현대중공업의 그 군사 유출 문제를 벌점 하나오션이 이제 제기를 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관행을 좀 없는 기준을 만들자라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면 아마 선택하는 입장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을 선택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오션에게 오늘 좋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은 맞는데 이걸 오늘 말고 앞으로의 연속성까지 현대중공업의 어떤 방향성을 고민할 정도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조선주를 앞선 대표님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좀 나눠드렸겠지만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이쪽을 보신다면 가장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없는
하나 오션만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의 무게감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적인 포인트 약간 방향성 다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조선주 아이디어 좀 살펴봤고요. 계속 연속성으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다음 키워드 로봇 쪽으로 먼저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ES까지 계속 가도 될까 이 기대감을 어떻게 볼까 궁금하실 겁니다. 강연 쪽 먼저 이야기해 볼 거고요. 로봇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고점 노크 이 점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서는 포스코 DX 쪽에서의 움직임까지 많이 시청자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산업 현장 휴머노이드 도입에 속도를 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재은 대표님, 로봇이 계속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중 고점 터치 이러면서 주도력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포스코 쪽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축이 이동했다라는 점으로 로봇 전략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축이 이동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되는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제일 커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스코 DX가 오늘 보인 이 행보는 결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굉장히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암시한 거고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피지컬 AI 관련돼서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종목들 보면 자동화 솔루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무벡스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했고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또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는 가장 완성을 빨리 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기업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임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CES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에 로봇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된 재료 속에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뭐 부품 관련된 종목들,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 거기다 자동화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큰 틀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큰 틀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로봇 섹터 안에서의 연속성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 쪽에서는 오늘 왜 로봇주 오르는데 내 종목 안 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추세들을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은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쉬어갔다가 조금씩 나눠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CES 일정이 있는 만큼 그 안에서의 앞뒤로 변동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로봇 섹터는 저는 내년까지도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일정으로 본다면 CES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계속된 모멘텀 주시해보자라는 조언 받아봤고요. 반면에 오늘 좀 많이 흔들리는 쪽이 있어서 이쪽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오늘 이 뉴스 오전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한빛나노 발사를 했지만 목표 궤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지상 낙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좀 아쉽죠. 계속 지연되면서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벤처 투자 역시 이쪽이 수혜가 아니다. 증권이 수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한가 이노스페이스도 26%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주항공산업 관련주의 하락을 오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스페이스 X IPO는 아직 남아있는 모멘텀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을 보는 것과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좀 다르다라는 네.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서 산업 쪽에서는 여러 번 발사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악재를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선 이노스페이스는 누가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다음 발사까지 기다려야 하고 다음 발사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이 가격대까지 온다는 게 아니라 다음 발사가 성공을 해야 아마 오늘 고점에 소위 이제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겠다. 요 확률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노스페이스 때문에 지금 같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그동안 이노스페이스 발사 때문에 올라온 건가? 그건 아닙니다. 네. 스페이스 X의 IPO 그 자산 가치 맞아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밸류 체인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노스페이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 중에
스페이스 S 때문에 올랐던 스피어라든지 HVM은 좀 논외로 빼야 될 것 같고 인텔리안 테크, 세트렉 아이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을 이용한 재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평면형 안테나 기술을 가지고 올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고 세트렉 아이도 쌓아올린 위성을 통해서 확보된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고려를 해보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오늘 꽤 속상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덥석덥석 잡기도 좀 애매하지만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렉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도 종가에는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조심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구별을 해서 전략적인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 좀 민감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봇과 우주항공 이야기해봤고요. 마지막은 소비 키워드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의 영역에서 조금 더 높이 봐도 될까요? 드림 콘서트 홍콩에서 내년 2월 개최되는데요.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중국의 문이 열리면 어디가 수혜일까요? 자, 오늘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엔터입니다. 이재현 대표님, 노머스 SM 중심으로 강합니다. 텐센트 생각한다면 SM 중심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부터 매수 적기라고 봐도 될지 점검해 주신다면요. 저는 충분히 매수 적기가 맞는 것 맞아요. 같고요. 중국에서 가장 큰 채널 이야기가 네. 있는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홍콩, 대만, 마카오 다 송출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노머스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드림 콘서트라고 하면 중소형 기획사 안에 아티스트들도 같이 출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소형 기획사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는 모습을 봤을 땐 시장에서 이쪽으로의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BTS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그동안 엔터주가 꽤 오랫동안 쉬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는 것은 충분히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작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SM이 121선 돌파를 드디어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SM이 추세를 잘 돌려주는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이브를 계속 탑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평상시보다 좀 더 붙어지는 모습이라서 저는 충분히 엔터주들 지금부터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봐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엔터주가 워낙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쪽에 연속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중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화해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포인트일까요? 의견 주신다면요.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네. 일단 이쪽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거래량이라든지 기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나름의 팬심이 있어서 선호하는 종목을 구별할 게 아니라 일단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누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악성 매물이 없어 보이는 쪽부터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하이브가 저도 1순위 있고, 대신에 오늘 당일의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지금 SM이 지금 1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지 않겠는가? 허나 지금 잡혀놓은 현재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의 규모가, 공연의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까다롭게 엔터에 대해서도 지금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겠군요. 자,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엔터가 가진 모멘텀까지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랭킹5의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이재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